저도 미국 주식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이제 한계가 있어요. 뭐 아마존 정도는 알잖아요. 네. 아마존, 뭐 애플, 테슬라 그 정도는 아는데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잘 알려지지 않는 가치주들도 분명히 미국 주식 안에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런 기업들은 일반인들은 찾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네. 혹시 리더님도 이제 그런 가치주도 뭐 찾아보시거나 투자를 하시기도 하시나요? 저는 가치주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자주 보지는 않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생활에서 그래도 마주치는 기업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레트 면도기 같은 걸 네. 쓰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P&G에서 이제 프록터 앤 gem블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주식을 알아보고 또 제가 또 이제 콜라를 좋아해요. 네. 그럼 콜라 회사들 네. 알아보고 하다 보면은 이제 뉴스에서 검색을 하다 보면은 요즘 이제 알고리즘이 워낙 좋잖아요. 네, 그렇죠. 검색해서 보고 있다 보면 옆에 비슷한 꼬리를 기업의 물고. 이제 네. 광고를 띄워주거든요. 네, 네, 네. 그럼 그걸 들어가서 보고 네.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뭐 전혀 상관없는 거 보고 있어요. 네. 이 알고리즘을 타고 네, 들어가다 네, 네, 보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관심 있는 그런 종류 거를 먼저 보고 네. 그거 보다 보면은 알고리즘이 뭐 다른 비슷한 기업 추천해주면 네. 그거 가서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꼬리에 꼬리를 타고 계속 가가지고 조금씩 확장해가면서 이제 보는 거죠. 네. 그 알고리즘을 타고 이제 다른 종목들을 꼬리를 문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그 보시는 사이트가 있으실까요? 그것도 네. 제 강의를 보면 되게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네. 근데 네. 가장 많이 이제 보는 거는 이제 야후 파이낸스라는 야후 파이낸스, 네.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봅니다. 뭐 인베스팅닷컴도 많이. 인베스팅학건 이제 보통 지수를 네, 확인할 지수. 때 많이 보고요. 네. 뉴스를 볼 때는 많이 가지는 않죠. 예. 그럼 이제 미국 주식을 하면서 아까 단점 중에 하나로 세금을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세금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덜 내기 위한 합법적인 절세? 합법적인 방법은 많이 있죠. 일단은 네. 가족들에게 양도를 할 때 네. 뭐 몇 천만 원에서 최대 몇 억까지도 양도세가 없이 이제 양도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법규가 계속 바뀌고 네, 네. 또 사람마다 이제 조건이 달라서 만약에 실행을 하신다면 몇 억 단위까지 된다면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제 세무사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하여간 그렇게 가족들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절세하는 방법도 있고 네. 또 가장 흔하게 많이 하는 방법 중에 1년에 이제 개인이 250만 원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공제가 되거든요. 네. 세금을 내지 250만 않아요. 원. 그러니까 소득이 250만 원 나는 부분까지는 매도를 했다가 다시 매수를 하는 거죠. 네. 예,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으로 절세하는 방법도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는 거니까요. 예, 그냥 기쁘게 맞아요. 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 내는 게 행복한 거죠. 그럼요. 수익을 많이 예. 내서. 손해 보고 세금 안 내는 것보다 수익 보고 세금 내는 게 나은 거니까요. 그럼 이제 리더님은 지금 미국 주식을 이제 많이 하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뭐 중국 주식이라던가 또 일본 주식도 많이 올랐다고 들었는데 혹시 네. 다른 이제 해외 이제 주식 투자도 혹시 관심을 가지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아니 지금 하고 전혀 있는지도. 관심이 없었고요. 전혀. 네. 이유는 아까 한국 주식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뭐 다른 나라 주식을 더 볼 바에는 차라리 한국 주식을 조금 더 하고 말고 굳이 해외 주식을 한국 주식처럼 이제 언제든 박스권에 갇힐 수 있고 또 미국과의 여러 가지 이제 파워 게임 때문에 그쵸.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주식들을 굳이 해외까지 찾아가서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미국 주식 말고는 다른 투자는 혹시 하고 계신 게 있나요? 네, 예전부터도 어느 정도의 이제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는 관심이 있었고요. 원래 이제 가장 많이 사람들이 하던 거는 금이죠. 금이고 정말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은 채권도 포트폴리오에 일부 섞는다든지 네. 하는 식의 이제 이런 걸 이제 대체 투자재나 대체 자산이라고 하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저의 경우는 비트코인. 네, 예, 어느 정도 자산을 투자를 하면서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네. 깨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비트코인 이야기로 살짝 빠진다고 하면 네. 여전히 많은 분들은 네. 이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리더님은 지금 미국 주식을 하는 이제 그렇게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우상향할 수 있는 투자만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도 우상향할 거라고 당연히 예측을 네. 하시니까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원래 이제 대체 자산의 왕은 금이었죠. 네. 금은 수천 년 동안 화폐였고, 1971년에 이제 미국이 금 본위제를 폐지하면서 이제는 대체 자산의 왕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금은 여전히 가치가 있고, 수십 년 동안 계속 꾸준히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제 금은 어떻게 보면은 아날로그 시대에 저는 제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보관을 해야 되고 네. 또 옮겨야 되죠. 그리고 금을 갖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가장 확실하게 안전하게 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금을 갖는 건데, 만약 내가 그 금을 집에 놔뒀다고 하더라도 전쟁이 나거나 지진이 났는데 내가 그 금을 가지고 도피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아날로그적인 자산이에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인 거죠. 디지털 금.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보관을 할 필요도 없고 이동을 할 필요도 없죠. 도둑을 당할 염려도 없어요. 그럼 앞으로의 사회는 이제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이미 넘어왔고 앞으로도 더 가속화가 되겠죠. 네. 그렇다면 저는 결국 디지털 자산이 아날로그 자산을 압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대체 자산에서는 비트코인이 금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느 정도는 대체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의 디지털 자산을 사야 한다고 한다면 네. 주식을 한다면 미국 주식을 하듯이 그런 디지털 자산을 사야 된다면 디지털 자산의 현재 가장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이죠. 사실 저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최근에 이제 인도 정부도 비트코인을 갖는 것조차 불법이라는 네. 이런 법안을 또 제출하고, 네. 저는 이제 이게 또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런 또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이제 패권 국가들이, 중앙 은행들이 그런 좀 견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리스크적인 부분도 저는 좀 보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가능성은 낮게 보는데요. 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금도 가질 수 없게 했거든요. 인도? 네. 그렇구나. 금을 가질 수 없게 했으니 당연히 디지털 골드라고 불리는 비트코인도 가질 수 없게 하는 거고, 하지만 그 외에 정상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저는 이미 비트코인을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캐나다에서는 비트코인의 펀드가 3개나 출범을 했고, 미국에서도 이제 조만간 그렇죠. 다음 출범이 예상되는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자산으로 갖고 있는 거를 어느 한순간 금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독재국가, 식민국가를 제외한 정상적인 시장을, 자본주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제 와서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워낙 핫하다 보니까 살짝 이야기를 이제 좀 비트코인 네, 쪽에서 이야기를 네. 해봤는데요. 다시 미국 주식 네, 이야기를 돌아오면 네. 리더님이 보는 이제 앞으로의 미국 주식 시장에서 주목하거나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섹터나 종목이 있으시다면 네, 말씀해 뭐 주실 수 섹터적으로 있을까요? 보면은 네. 결국 이제 시대 흐름은 4차 산업혁명이에요. 네. 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제 주식들 그리고 그 섹터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데, 뭐 꼽자면은 뭐 당연히 친환경 관련된 기업들은 모두 다 이제 다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외에 인공지능도 당연히 앞으로 크게 주목을 받을 섹터고, 사물 인터넷이나 그 다음에 통신 5G, 그 다음에 우주 관련된 산업들,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된 산업들, 이런 산업들이 결국 미래에 크게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섹터들은 제가 좀 이해는 가는, 친환경도 4차 산업혁명에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네, 섹터인가요? 왜냐하면 네. 전 세계적으로 화석 연료의 사용을 이제 금지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30년, 40년이 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제 카본 제로라고 하는 탄소 배출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정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된 사업은 무조건 향후 성장이 기대될 수밖에 없죠.
그럼 저희가 이제 섹터와 여러 종목들을 많이 네. 이야기했는데 리더님이 네. 진짜 이 포트폴리오에서 제일 이제 비중이 큰 섹터나 종목은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방금 전에도 얘기한 친환경 섹터의 친환경. 테슬라라는 주식을 가장 많이 주식 중에서는 가지고 있죠. 네. 테슬라를 이제 좀 비중을 높게 가지고 네. 계신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한데 저는 네. 미래 테슬라가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처음 테슬라를 샀을 때는 시가총액 아마 30위? 그 정도였던 거를 기억하는데 저는 그때부터 이미 수년 후, 아무리 늦어도 10년 후에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투자하던 항상 1등에 투자하는 거를 중시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1등이 아니죠. 미래 5등, 10등으로 내려갈 거는 의미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래 1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한 게 테슬라였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는 거죠. 5등이 이제 1등 될 거라는 그런 기대, 그 모멘텀이잖아요. 또 네, 주가 그렇죠. 상승이. 예. 그렇죠. 그럼 이제 테슬라를 선택해 주셨는데 네. 이제 앞으로 리더님도 다양한 이제 종목 섹터 투자를 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 종목과 섹터를 선택을 하실 때 가장 이제 주의 깊게 본 게 아까 말씀하신 거 뭐 그대로겠죠? 네, 그대로고 네. 중요한 건 어느 섹터를 선택을 하시든 미래의 1위가 될 수 있는 기업을 선택을 하시라. 예,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개미 투자자들이 이제 좀 가장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게 1위 기업이 아니라 이제 2위, 3위 기업만 해도 괜찮은데 저희 뭐 6위, 7위 기업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들고 가져가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언제 어떻게 될지 맞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는 이제 눈앞에 그런 기업들 이제 눈앞에 수익이 막 이렇게 변동성이 크거든요. 네. 그 변동성 안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이 많이 깔려 있을 수밖에 없는 투자인데 그런 투자는 조금 저는 지양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미래에 이 섹터의 1위가 될 것이 확실한 기업, 그 기업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